나는 평소에 어지러움도 딱히 느끼지 않고 피 검사도 했는데 빈혈 없었다. 정상이더라. 그러니까 빈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피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여성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피곤해서 활성 비타민이라든가 이것저것 잘 챙겨 먹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신 분들은 더더욱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봤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피로할 때 먹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표적으로는 비타민제를 가장 흔하게 떠올립니다. 임팩타민이라든가 요새 비맥스 메타가 또 핫하죠. 이런 활성 비타민들도 있고, 또는 그렇게 간 영양제를 많이 찾으세요. 피로가 막 간 때문에 오는 것처럼 하는 CF의 영향이 크죠. 그리고 혹은 보약 쪽, 한방 쪽, 혹은 인삼, 홍삼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피로에 뭐가 좋다더라 라고 쫓아가시기 전에 내 몸에 피로가 왜 생겼을지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몸을 한번 청소기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소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상 작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 있을까요? 이런 모터의 힘, 직접적인 활력에 도움을 줄 만한 영양제라면 역시 앞에서 보여드린 활성 비타민이라든가 홍삼, 인삼 이런 제품들이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혹은 필터나 집진통을 잘 청소해 주는 것, 이것도 정상 작동에 중요하죠. 이쪽에 가장 중요한 건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간을 도와주는 간 영양제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가 있죠. 결국 이 청소기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활한 전기 공급, 이게 없으면 아예 청소기가 돌아가질 않거나 혹은 돌아가더라도 전압이 떨어지면 힘이 약해요. 약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전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산소죠. 꾸준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에너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기를 잘 공급해 주는 건, 즉 전선의 역할과 파워 서플라이 역할을 해주는 거는 결국 혈액, 적혈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충분히 잘 돌아야 기본적으로 몸이 모든 생리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다 피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매달 생리를 통해서 출혈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남녀의 차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생리혈이에요. 통계만 봐도 생리를 하는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빈혈 확률이 높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요. 그리고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제 노화의 과정 때문에 남성에게서도 빈혈 경향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여성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빈혈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상담을 할 때 이런 혈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나는 평소에 어지러움도 딱히 느끼지 않고 피 검사도 했는데 빈혈 없었다. 정상이더라. 그러니까 빈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과연 그럴까요? 빈혈이 아닌 사람에게 철분제를 써서 피로도가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중에서 좀 피험자 수가 많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두 가지만 뽑아왔는데요. 자, 한 연구에서 피로도 감소 정도를 보면 위약군 감소 정도보다 대략 한 50% 정도는 더 많이 점수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철분을 투여한 곳에서 감소한 점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치상으로 빈혈이 아니더라도 적정량의 철분을 공급을 해줬을 때 피로도가 분명한 개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요. 자, 그럼 철분제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제품을 어떻게 고르면 될지도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장량과 상한량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mg 이상, 그리고 맥시멈 45mg을 이야기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요구량이 더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4에서 45ml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양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ml는 넘는 양을 먹어 주셔야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철분이 공급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햄철과 비햄철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햄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철분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햄철은 거의 대부분의 철분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분 원료예요. 기본적으로 햄철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20 내지 30%고요. 그 햄철 가운데서도 가용성 햄철, 물에 녹을 수 있는 좀 특수한 햄철이 있거든요. 그런 가용성 햄철인 경우에 더 흡수율이 높다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된 바가 있어요. 위쪽 그래프가 가용성 햄철,
네, 중간 그래프가 불용성 햄철, 아래쪽은 플라시보 위약입니다. 가용성 햄철이 흡수율이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비햄철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은 훨씬 낮죠. 하지만 비햄철을 왜 많이 사용하냐면요, 철 함량 자체는 대체로 비햄철이 훨씬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통 햄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5mg 정도 내외 정도의 철 함량을 담고 있지만 비햄철은 수십 내지 많게는 100mg 넘는 단위의 철분 함량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개선이 필요한 실제 빈혈 환자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함량이 높은 그런 제제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변비나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비햄철 제제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게다가 과량 투여 시에 그 부작용 발생률은 더 증가를 하고, 소아에게는 특히나 철분이 과다 투여됐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의 영향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칼슘, 마그네슘 등의 금속 이온들과 같이 섭취를 했을 때, 혹은 커피나 차 같은 곳에 들어있는 탄닌, 이런 것들과 같이 섭취를 했을 때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햄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모로 낮은 철 함량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햄철 원료고요. 자, 비햄철 원료의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흔히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항산화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먹는 거잖아요. 비햄철 원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오히려 발생을 시킵니다. 이걸 흔히 산화적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결과적으로 좀 빠르게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함량 높은 비햄철 제품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빈혈 환자분들에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심각한 빈혈은 아니지만 내 건강 혹은 나의 피로도 개선을 위해서 철분제를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굳이 이런 부작용들을 감수하면서 철분제를 드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가용성 햄철 제품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용성 햄철은 딱 두 제품밖에 없습니다. 모아철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유일하게 가용성 햄철 제품으로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라클 햄철이라는 마찬가지 원료를 사용한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후발주자답게 가성비 면에서 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제품의 원료는 마찬가지 가용성 햄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피로도 개선에 철분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서 확인하셨죠? 실제적으로 빈혈이 있는 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빈혈이 없더라도 적절한 철분 공급이 여성분들은 필요하다는 거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빈혈이 아니더라도 철분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당연히 빈혈의 정도나 개인의 위장관계, 건강 상태에 따라 제품 선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가벼운 목적의 사용에는 가용성 햄철이 어떤 부작용은 덜하고 흡수율은 높고, 그런 면에서 이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훈 약사였고요. 자,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후속 영상으로 철분제 제품 선택 시에 유의점이라든가, 그리고 햄철 제품 선택 시에 봐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루는 영상들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이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